네, 안녕하세요. 영어 고민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1차 시 때 주어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라는 고민 해결해봤어요. 이번에는 동사 시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이에요. 동사 시제가 어려워요 하시죠? 우리 동사에는요, 동사는 시제를 갖는다는 특성을 가지죠. 근데 그 시제에는 뭐 현재, 과거, 미래, 대과거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진행형 굉장히 많아요. 외울 것도 그만큼 많은데요.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도표 그리듯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솔루션입니다. 시제 라인이에요. 제가 아이 라인처럼 시제 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 시제 라인을 한번 쭉 그려볼게요. 쫙 그리면 우리의 시간은 항상 어디로 향하죠? 우리의 시간은 항상 미래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은 현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이전 시점을 과거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먼 과거를 대과거라고 하죠. 이렇게 네 가지 시제를 우리 단순 시제라고 해요. 이 단순 시제들은 외울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시제 힌트들만 찾으시면 돼요. 얘가 미래구나, 얘가 과거구나, 얘가 아니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과거는 참고로 had pp라는 형태를 써서 대과거 라고 나타내주죠. 대과거는 언제 쓰냐면 과거랑 보통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때 써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 드렸는데 이 동그라미는 단순 시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때 그 순간에 진행 중인 거, 과거 그때 당시에 진행 중이었던 거, 또는 미래, 앞으로 진행 중일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우리 진행 시제라고 합니다. 진행 시제 공식이 있어요. 비동사에 ing 붙여주시면 진행 시제가 완성이 됩니다. 미래의 형태는 보통은 조동사 미래형 will을 쓰기 때문에 그 will be 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현재형은 am, are, is ing, 과거형은 was, were ing 이렇게 계속 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 말고도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과거보다 더 먼 과거부터 과거까지 이렇게 면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제가 또 있어요. 이런 시제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특히 요 놈은 현재 완료라고 하고요. 얘가 과거 완료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완료 시제도 공식이 있는데 have pp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가 have pp, 과거 완료는 이 have를 과거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had pp 이렇게 해주시면 과거 완료, 현재 완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실게요. 실생활에서 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대화 같은 걸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진행 시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동사에 ing 붙여주는 형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중이었어, 또는 뭐뭐 하는 중이야, 뭐뭐 하는 중일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해석해보시면 힌트 나오시죠? 뭐 하는 중이었어 라는 거는 과거 그때 당시에 이거 하던 중이었다 라는 과거 진행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중이야는 현재 진행, 뭐뭐 하는 중일 거야, 내일 이맘때쯤 밥을 먹는 중일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는 미래 진행을 써주시면 돼요. 우리 한번 볼게요. 이모티콘 보세요. 막 화가 났어요. Hey, where are you? 야, 너 어딨어? Why don't you get my calls? 너 왜 내 전화 안 받냐? Are you still in bed? 너 아직 침대에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안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나요? Sorry bro, 야 미안해. 나 자고 있었어, 자느라 전화 못 받았어 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be ing를 쓸 건데 자다라는 sleep을 써볼까요? 근데 과거에 네가 전화했을 때 못 받았던 거니까 I was sleeping 이라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과거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 완료 시제 한번 볼게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pp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뭐 했던 적이 있어, 뭐뭐 해왔어, 지금 막 뭐뭐 했어, 아직 뭐뭐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뉘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해석 자체가 다 따로따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문맥상에서 힌트만 발견하시면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용법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일상 표현 한번 가봅시다.
Good news, I'm going to New York this summer. 막 선글라스도 써서 신났죠. 야, 좋은 소식 있어. 나 요번 여름에 뉴욕 간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Oh, nice. 야,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I 뭐뭐뭐 too 라고 나오죠. 나도 가봤었어. 가본 적이 있어. 라고 우리 첫 번째 해석으로 한번 써볼게요. I have been there too. 나도 그곳 가본 적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가본 적이 있는 건데, 간 적이 있는 건데 왜 have gone이라고 안 쓰고 have been이라고 쓸까요? have gone과 have been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상 차이인데요. 똑같은 현재 완료예요. 근데 의미상 차이가 어떤 게 나냐면 have been은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have gone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갔다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have been. 내가 갔다가 뉴욕 갔다가 다시 나는 지금 뉴욕이 아니라 서울에 있기 때문에 I have been New York.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have been to New York.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have gone 마찬가지로 갔어 라는 뜻이라서 이미 간 거죠.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을 때는 have gone을 쓰고 있을 때는 have been을 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 있으면 been, 갔으면 gone. 요거는 외워놓으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제는 힌트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토익, 토플인 우리 그 공인 성적, 그 공인 시험을 볼 때나 아니면 라이팅을 하실 때 이런 힌트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문장이 됩니다. 의미가 불분명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과거 일단 보시면 구체적인 과거의 날짜나 기간이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면 yesterday, 어제, in the past, 과거에, last Monday, 지난주 월요일 날 이런 것들이 있겠죠. Last year도 가능하겠고요. 정확한 날짜 1968이라는 그 정확한 날짜도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힌트가 있으면 얘는 과거 시제구나 라고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미래 시제를 정하는 그런 힌트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완료 시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완료 시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경험, 완료, 계속, 결과적인 용법으로 쓰이는데 이 네 가지는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의 용법으로 우리가 아마 배웠을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 배웠을 거고요. 경험적인 용법은 보통 해석을 했던 적이 있다, 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완료적인 용법은 이미 했어, 방금 했어 또는 아직 안 했어 이런 부정의 표현도 가능하겠죠. 계속적인 용법은 해오고 있어, 몇 년 동안 몇 살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 라는 말을 할 때는 계속적인 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한 상태야 라는 건 이미 결과가 끝났지만 그 결과가 여태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시제 힌트 하나씩 살펴볼게요. 경험적인 용법에서는 우리 몇 번 했는지, 한 번도 안 했는지 그런 빈도를 나타내주는 빈도부사가 들어가게 돼요. I have never been there. 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ever, 여태까지 가봤던 것 중에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ever를 쓰겠죠. once, twice, 한 번, 두 번 해봤어. 아니면 뭐 몇 번 해봤어 라는 말을 할 때 등등등 빈도부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료적인 용법으로는요. already, just, y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돼요. 이미 했어. 나 이미 내 숙제 끝냈어 라고 얘기할 때 I have already finished.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just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금 방금 막 끝냈어 라고 얘기할 때는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have finished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yet은요 부정의 표현으로 보통은 쓰는데요. 아직 안 했어 라고 얘기할 때 I have not finished my homework yet. 아직까지는 안 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료적인 용법까지 힌트 골라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뭐뭐 해오고 있어 라는 뜻일 때는 since, for를 많이 씁니다. since 뭐뭐 이래로, for 뭐뭐 동안. 그래서 7년 동안 피아노 쳐오고 있어 라는 말을 할 때 I have played the piano for 7 years.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래로 라는 말도 쓸 수 있겠죠. 7살 때 이래로 지금까지 쭉 태권도를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할 때도 since I was 7 years old 요거만 붙여주시면 돼요. 내가 7살이었을 때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결과적인 용법은 굳이 그렇게 시제 힌트를 나타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맥상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유추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I lost my wallet. 나 내 지갑 잃어버렸어. 이것과 I have lost my wallet. 요것은 차이가 있겠죠. have lost라는 게 현재 완료로 쓰였는데 위에 있는 I lost my wallet은 내가 그때 지갑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찾았는지 다시 샀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의 팩트만 얘기를 한 게 과거 시제죠. I have lost my wallet은 아직까지 잃어버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결과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거겠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현재 완료 말고 과거 완료도 had pp였고요. 대과거도 had pp였어요. 써드릴게요. 이렇게 had pp였는데 그러면 대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대과거는 언제 쓰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래 선후관계를 말하고 싶을 때 보통 대과거를 쓰게 됩니다. 선후관계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문장 한번 볼게요. The train had left when 수티 arrived at 의정부 station. 수티가 의정부 살거든요. 그래서 수티가 의정부역에 도착했을 때 열차가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미 기차를 놓친 거죠. 전철을 놓쳤어요. 그러면 시제선을 쫙 그렸을 때 우리 단순 시제들 아까 나열했었죠. 그 중에서 기차가 떠난 게 더 먼 과거였고요. 수티가 도착했던 게 그 다음에 과거였겠죠. 기차가 떠난 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수티가 도착해서 타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의 선후관계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얘는 라이팅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뭐 중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유의해서 쓰셔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건 시간이나 조건의 문장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는 거예요. 시제를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는 거예요. 보통 문법책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문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When you grow up, you'll know it. 네가 자랐을 때 넌 알게 될 거야. 네가 자라면 넌 알게 될 거야. 그다음에 if you get good grades, 네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I'll buy you this. 내가 이거 너한테 사줄게. 이 말이죠. 여기서 시간이나 조건의 문장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When you grow up, 여기까지 if you get good grades, 여기까지가 시간이나 조건의 문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씩 보시자면 when you grow up이라는 거는 네가 아직 안 자랐는데 왜 현재 시제로 썼을까요? 마찬가지 if you get good grades, 네가 좋은 성적을 아직 받은 건 아닌데 미래에 받을 건데 왜 현재 시제로 썼을까요? 얘는 네가 잘한다면 이라는 잘하고 나서의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얘는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미래에 will을 쓸 때는 확고한 의지나 아니면 정해진 일을 나타낼 때 미래의 이 will을 써요. 하지만 확고하게 정해진 건 아니겠죠. 네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가 자라났을 때를 나타내는 그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확고하게 정해진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현재 시제로 대신해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도 똑같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when you grow up, 네가 자라면, 자랄 거면이라고 우리 해석 안 하죠. 밑에 것도 너가 좋은 성적을 받을 거면이라고 안 해요. 받으면 그러면 이거 해줄게 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문장은 ll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있어서 will이 생략이 축약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will이 축약되어 있는 얘는 왜 will을 쓸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면 여기 앞에를 보시면요. 앞에 있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건이 나온다 라는 말이에요. 얘도 앞에 있는 조건이 네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뒤에 있는 이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확고한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will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편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그렸었던 시제 라인 다시 한번 그려보고 갈게요. 따라 그리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그러면 훨씬 외우기 편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쭉 그려볼게요. 선을 쫙 그리면 그럼 우리 시간이 어디로 향한다고 말씀드렸죠? 미래로 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순간은 현재.
그리고 이거보다 이전 시제는 과거, 과거보다 더 먼 과거는 우리 대과거라고 표현했고, 대과거는 형태가 어떻게 되죠? had, pp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전부 다 단순 시제 완성하신 건데, 하나씩 보시면 우리 현재 당시에, 과거 그때 당시, 그거보다 더 먼 당시나 미래 당시에 이렇게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부분은 진행 시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나타내죠. 비동사에 ing를 붙이면 진행 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요. 과거 어떤 순간부터 현재 순간까지 이렇게 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재 완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써보실게요.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과거보다 더 먼 순간부터 과거까지 이렇게 이 면에, 이쪽 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거 완료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불렀죠, 우리? 완료 시제라고 불렀죠. 완료 시제는 have pp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have pp, 과거 완료는 had pp로 쓰는데 had pp, 과거 완료 had pp와 대과거 had pp가 같은 놈이라고 안 했죠? 같은 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 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대과거는 단순 시제고요. 과거 완료는 면에 해당하는 놈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과거로 쭉 밀어준 게 그냥 과거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까지 다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강의는 동사 시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사 시제 하나씩 외우려니까 너무 힘드셨죠? 이렇게 한꺼번에 시간표를 그리셔서 외우시면 훨씬 수월하셨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센텐스예요. 1차 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한 문장씩 강의 끝날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센텐스입니다. 킹스맨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어요. 엑시라는 남자 배우가 평범한 남자 주인공인데 그 소년을 킹스맨이라는 시크릿 에이전트죠. 스파이로, 비밀 요원으로 변화시키려는 그 선생의 말이에요. 그래서 if you are prepared to adapt and learn, you can transform. 네가 배우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준비가 되다라는 표현이죠. 네가 배우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너는 변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배우고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못하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상관없이 전부 다 우리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3차 강의에서는 문법보다는 우리 조금 새롭게 외국어 공부 방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3차 강의를 한번 꾸려봤어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 방법이 어때야 되는지,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인지,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3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